정면고등학교 거꾸로교실 과학 수업을 듣는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허블 법칙에 대해 배우고 허블 따라잡기 활동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허블 법칙을 바탕으로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블 법칙이 뭔지 배웠었죠? 자, 허블 법칙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였죠. 자,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V는 HR의 형태로 되고 여기서 H는 허블 상수를 의미하는 거였죠. 자, 현재 확인되고 있는 허블 상수는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게 71 플러스 마이너스 4km/s/메가파섹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허블 상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주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한 키포인트는 바로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무슨 속도로 간다? 예, 빛의 속도로 후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자, 이 조건을 적용해 봤을 때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의 반지름은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로 구할 수 있었고요. 자, 그 거리 반지름은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 허블 상수를 75로 두고 계산을 했을 때는 약 한 130억 광년의 거리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또 우주의 나이가 130억 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그 빛의 속도로 가장 멀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30억 년 정도 걸렸다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허블 상수가 달라지게 되면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나이도 달라지게 되죠. 허블 상수가 증가하면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주의 크기는 감소하고 우주의 나이도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허블 상수가 감소하게 되면 우주의 크기는 증가하고 우주의 나이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죠? 자,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던 그 몇 가지 증거들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주는 계속 팽창되기만 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에서 사방으로 대포를 쏘아 올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구가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대포알을 하나 발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속도로 대포알이 발사가 됐는데, 이 대포알은 우리 지구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겠죠. 쭉 멀어질 텐데. 근데 이 대포알의 속력이 지구의 중력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빠르지 못하다면, 자, 대포알의 속력이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 충분히 빠르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대포알은 가면서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은 멈추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여기서는 지구의 중력이 작용이 되니까 대포알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구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중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점이 중력이 0인 자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중력이 0인 지점. 그러면 발사되는 대포알의 속력이 좀 충분히 빨라서 중력이 0인 지점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이 대포알은 돌아갈까요? 예, 아니겠죠. 이 자리에 멈춰 있게 될 겁니다. 자, 또는
여기 오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또 발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와서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아가게 되겠죠. 자, 이처럼 우리 우주는 빅뱅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한 지점에서부터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들로 현재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방금 예를 든 것과 같이 이렇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서로가 이제 끌어당기는 힘들이 함께 또 작용이 되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들이 작용되고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 때문에 어떤 특정 속도의 값인 임계값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임계값. 자, 그래서 지금 허블상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서 얼마의 구태 속도를 가지고 멀어지겠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상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 허블 상수가 임계값보다 크냐, 또는 임계값의 크기이냐, 또는 임계값보다 작으냐, 임계값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우주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요 한 점에서 빅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퍼져 나오면서 현재 우주가 계속 팽창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 특정한 임계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특정한 임계값보다 허블 상수가 만약에 크다면 아주 멀리까지 와서도 각각의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계속해서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주는 계속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근데 임계값에 의한 중력이 작용되지 않는 지점, 임계값에 의한 중력이 작용되지 않는 지점이 만약 여기라고 본다면, 이곳이라고 본다면 결국 계속해서 멀어지다가 이 지점이 올 때는 속력이 느려지겠죠. 속력이 느려져서 결국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우주의 크기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의 크기는 변화가 없겠죠. 자, 그리고 만약 임계값보다 허블 상수가 작다고 한다면 이 지점까지 오기도 전에 우주는 팽창을 하다가 결국은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점을 향해 모여들게 되겠죠. 그럼 우주의 크기가 현재는 팽창을 하고 있지만 결국 다시 작아지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허블 상수가 임계값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주의 미래가 세 가지 형태로 변화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자, X축은 시간이고요. X축은 시간, Y축은 우주의 크기입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허블 상수가 어떤 임계값보다 크게 되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은하들, 천체들은 계속해서 서로 멀어지게 되겠죠. 그럼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집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우주를 열린 우주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허블 상수가 만약에 임계값과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크기는 팽창해 가지만 결국은 더 이상 팽창하지 않는 형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우주의 크기에는 더 이상 변화가 없게 된다. 이런 우주를 편평한 우주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허블 상수가 임계값보다 작아지게 되면, 작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멈출 것이고 또 우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해 다시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란 얘기죠. 우주의 크기가. 자, 이런 경우는 우주의 범위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그 범위가 딱 제한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우주를 닫힌 우주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허블 상수의 값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는데요. 많이 어렵죠.
자, 그래도 수업 시간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만납시다.